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호돌 파이플렛 565화 괴물 시작하겠습니다. 괴물을 시작해? 괴물 편. 네,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드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 들어가기 전에 청취 탑 10 오랜만이네요. 8월 2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뭐 1위는 아재 감성님 9일 7시간 36분. 2위 누들사랑 유후님 6일 11시간 46분. 3위 무풍쿠마님 5일 11시간 47분. 4위 지빌랭키 GIBILENKI님 4일 21시간 54분. 5위 푸른하늘 미소님 3일 22시간 25분. 6위 96740888님 없었던 처음 뵙는 잘 거 모르겠다. 3일 15시간 8분. 7위 데프레님 2일 22시간 22분. 콩이야? 8위 SCW1011님 2일 17시간 28분. 9위 남궁레드님 2일 15시간 43분. 10위 도쿄 프레스 샌드님 2일 15시간 17분. 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괴물 2023년 11월 29일 개봉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고요. 상을 좀 많이 받았죠. 제 76회 칸 영화제 각본상. 이제 각본은 이제 사카모토 유지가 쓴 거고요. 굉장히 유명한 각본가고 제가 몇 번 소개하긴 했을 거예요. 예전에 뭐 아노네라는 드라마도 이 사람이 썼고 최근에 첫사랑의 악마 이런 거 보면은 아주 독특해.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 작품들을 많이 써. 그러니까 딱 단편서 시노비 몇 줄이면 되게 좋다고 하는데 이 사람 작품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장르적인 감각이 드러나는 작품이긴 한데 그걸 좀 비껴나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예 신경 안 쓴 듯한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뭔가 융합된 듯한 그런 색채도 있고 굉장히 이 괴물 같은 작품도 보면 알 수 있지만 형식은 굉장히 익숙하죠. 라쇼몽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감추고 있는 진실이라는 건 전혀 뭐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없었던 맞아요. 그런 방식이기도 하고 디테일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면들이 각본상을 아마 받게 된 어떤 기반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사람의 어떤 색깔 같은 거. 영화도 뭐 굉장히 많죠. 자, 그리고 아시안 필름 어워드 감독상도 수상을 했고요. 47회 일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이제 안도 사쿠라. 그리고 신인 배우상 요 두 아이죠. 쿠로카와 소야랑 히이라기 히나타 또 받았습니다. 점프 잘할 것 같은 이름이네. 왜? 아, 히나타. 자, 그리고 이제 뭐 포스터 보면은 이제 인간의 마음이란 게 있는가라고 하면서 뭐지 이거는? 그 괴물이라는 그래서 이걸 딱 봤을 때는 뭐 약간 뭐 사이코패스 뭐 그런 건가 싶었지만 사실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죠. 영화는 전체로 이제 한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게 좀 특이한데 첫 번째 파트는 약간 이제 엄마 사오리 중심으로 이제 흘러가고 두 번째는 이제 호리 선생이라고 중간에 나오는 선생 그 사람 중심으로 가고 세 번째는 이제 애들 중심으로 간다. 그래서 약간 미스터리 형식의 뭐 구조를 가져가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전체적인 미스터리를 점점 풀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나중에 보니까 칸 영화제에서 이제 퀴어 종려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뭐 일종의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몰랐거든. 생각지도 못했지. 나중에 이제 모든 비밀이 풀리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장면에 진실이나 대사를 몇 개 더 끼워 넣어서 그걸 반복을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치밀하게 작업했다. 네. 그런 게 보여지지. 저는 이거 보기 전에 이 내용을 알고 있어가지고 아 마지막에 이제 한 3부쯤 진행되니까 아 그렇게 된 거였구나 하고 그냥 알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전혀 모르고 봐서. 그게 조금 김샜어 그래서. 아니 그 제목 자체도 괴물이니까 우리가 이제 괴물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렇지.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하고 정반대 내용으로 이제 흐르니까 3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의 이야기로 갔을 때 그게 이제 앞서 그치. 왜 얘네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결국 뭐 세상이 괴물이었다. 내지는 무관심이 괴물이었다.
아니면 어른들이 괴물이었다? 소통의 부재가 만들어낸 괴물. 뭐 그런 느낌 뭘 들더라고. 한두 번 이따 하시고. 그런 느낌으로 보게 되는 거지. 네. 굉장히 훌륭한 각본의 빚진 바 크다. 네. 자, 그래서 주요 캐릭터는 무기노 사오리 안도 사쿠라고 무기노 미나토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싱글맘이고 세탁소 직원을 일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막 파워 학부모라고 불려야 되나?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주장이 센 학부모로 나오죠. 아니, 주장이 센 게 아니라 당연히 엄마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약간 집착하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하거든. 얘 미나토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뭔가 좀 과보하는 느낌? 좀 그런 것도 들었어요. 싱글맘이니까 더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남자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이 괴물이라는 거지. 이 작품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시선을 한꺼번에 보여줬으면은 그런 의미가 되게 퇴색이 됐겠죠. 근데 처음에는 이 엄마 입장에서 보여주고 엄마 입장에서 보이니까 이 교사는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폭행하고 괴롭히고 욕하고 이런 사람으로 보이잖아. 근데 반성도 하지 않고. 근데 선생 입장에서 보면 이 학부모가 괴물인 거야. 그렇지. 자기를 이렇게 극단까지 몰아붙인 거야. 아이 말만 듣고 아이에 대한 집착이 이런 사람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만들어 버리죠. 근데 아이들 쪽으로 시선을 옮겨 보면은 그 모든 게 굉장히 무용했다는 거지. 네. 결국은 어른들 각자의 생각대로 이렇게 아이들을 신경 쓰는 척 신경 쓰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그렇게 보이는 게 이 작품의 묘미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무기노 미나토 이제 쿠로카와 소야 배우고 그 요리라고 하는 애랑 절친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냉대를 해. 왜냐하면은 이제 학교에서는 그 애가 이제 이지매를 당하고 있으니까 자기까지 거기에 포함되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얘가 돼지 뇌에 되게 집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약간 의심을 품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호시카와 요리 이제 미나토의 절친이고 친부가 약간 학대하는 듯한 그런 약간이 모양을 아니라 보이죠. 그냥 뒤에 가면 나오죠. 대놓고 막 제 애한테 너는 돼지뇌를 갖고 있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네. 요 아이가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 얘가 여자애들하고만 노니까 그 남자애들이 네. 이지매를 하는 거지. 되게 여성스럽고 반항도 안 하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죠. 조금 이상한 애처럼 보이긴 해. 막 맞고 맞는 건 아니지만 막 괴롭힌 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도 그냥 웃음으로 대처하잖아요. 그냥 그럴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하니까 얘도 뭔가 나사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긴 되는데 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게 더 슬픈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달관한 듯한 그렇지.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 그리고 호리 미치토시 이제 호리 선생 이 사람은 이제 신규로 여기 부임한 선생이에요. 근데 배우가 에이타인데 네. 자꾸 뭐 인상이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에이타가 인상이 안 좋아봤자 에이타인데. 그러니까. 안 좋아봤자인데 안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얼굴이. 이제 배우로 하면서 이제 나가야마 에이타가 됐잖아. 네. 아무튼 에이타 요 사람을 가지고 하는데 보면은 취미가 괴상하지. 아주 씨. 책에서 틀린 부분 오타 찾아가지고 출판사에 보내는 게 취미죠. 네.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도 뭐라고 하잖아. 그 이상한 취미 갖고 있다고. 그리고 얘는 이제 미나토를 점점 의심하게 되죠. 얘가 요리를 괴롭히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근데 되게 단편적인 걸 봤을 때는 그런 결론을 내릴 법해. 그럴 수밖에 근데 없었지. 되게 성급한 결론이었지. 네. 나중에 그래서 이제 반성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한 명 그냥 굳이 추가하자면 이제 후시미 마키코라고 하는 이제 다나카 유코 배우가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교장 선생님인데 손녀딸이 이제 사고가 난 상황이죠. 사고가 나서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약간 중간중간에 보면 약간 무사한일주의 같은 그런 관료로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도 뭐 시선에 따라서 아주 안 좋은 인물처럼 처음에 보이기도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 상황만 어떻게든 무마하고 넘어가려는 그 교사의 수장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심지어 어떤 계획이 있었지. 자기 가족 사진을 학부모가 보게 되면 뭔가 누그러뜨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계획이 깔린 그런 성공했고. 사과회였고 그리고 뭐 한 명이 사과를 하고 끝나면은 이거를 크게 일을 안 만들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데 뭐 마지막에 가면은 무슨 참 선생이냐 그렇게 미나토한테는 또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듯한 그 되게 묘한 인물처럼 보이긴 해. 네. 사람이 사실 한 가지 면만 가질 순 없으니까 되게 무사한일주의적인 면이 있지만 사실은 또 혼자 있을 땐 또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무사안일주의로 보기는 좀 그렇고 그냥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공무원처럼 보였어 그냥. 그냥 공무원이 이렇지. 눈 안 마주치고 그냥 죄송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 행정 편의주의가 맞겠다. 네, 그런- 근데 이미 그 설정이라는 게 손녀가 죽었는데 보면 자기가 죽인 것처럼 보이죠. 거의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남편이 대신 들어가 있는 거잖아.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휴직을 오랫동안 하다가 나온 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네. 그래서 뭔가 넋이 약간 나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 네.
대사도 보면은 그래서 서로 딴 얘기만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많이 받을 수 네. 있거든요. 그런 거 있지.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일본인들은 원래 이런 식으로 좀 사과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우 답답해 화나 하는데 안노 사쿠라 배우도 아 일본인의 입장에서도 저게 화나는 장면이긴 하구나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렇게 사과하는데 뭐 돌아오면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자, 그래서 이야기 들어가면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사오리랑 미나토가 저 먼데 그 화재가 난 그 건물을 구경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미나토가 갑자기 돼지내를 이식한 인간은 인간인가 돼지인가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하죠. 사오리한테. 그래서 처음에는 사오리는 얘가 왜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지?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점점 이상한 행동들이 쌓이는 거지. 머리카락을 갑자기 혼자서 막 커트를 하고 있어. 이상하게 했어. 아이 그럼 좀 치워야지 애 새끼가 그냥. 보라고 한 거 아니야? 나 했다 하고. 그러고는 얘 수통 아니 그러니까 그 텀블러죠. 그 텀블러에 뭐 열어보니까 안에 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과학 실험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지 있고. 그리고 신발도 한 짝 없어. 누가 봐도 이건 정말. 누가 괴롭히는 것 같잖아. 네. 그래서 아 걱정을 그래도 안 그래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귀가가 너무 늦은 거지. 얘가 밤인데. 그래서 사오리가 차로 막 자꾸 찾아가지고 보니까 저기 큰 하수구라고 봐야 되나 그거를. 그런 데에서 얘 애가 있는 걸 보고 걔를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처음에는 되게 섬뜩하게 나와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멀리서 가이부스와 다레다 이걸 하고 있어. 괴물은 누굴까? 그래서 미친놈 같잖아. 그래서 엄마가 미나토 부르니까 이제 딱 돌아보니까 되게 약간 당황스러운 표정을 졌는데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밝혀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괴물 행세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었던 거야. 근데 그렇죠. 어른인 엄마가 봤을 때는 얘가 정신이 나가서 뭔가 비행을 저질렀다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어떤 모종의 학대를 당해서, 폭력을 네. 당해서 얘가 이렇게 됐나? 뭐 이런 정도를 생각이 생각하는 들겠죠. 아주 이상한 기괴한 장면이었고 네. 차를 타고 집에 가는 와중에 갑자기 문을 열고 얘가 뛰어내리고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는 거지. 네. 이게 나중에 이제 몇 대사가 장면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이 이유가 이제 나오죠. 네. 그러니까 전화가 걸려오는 그 순간이었지. 맞아요. 그리고 이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나눴던 대사들이 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좀 중요했던 것 같아. 맞아요. 나는 너를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가정을 때까지 꾸려야 되는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해. 가정을 꾸릴 때까지 내가 다 책임지고 널 돌볼 거야. 뭐 이런 거였어요. 그게 굉장히 일상적인 대화잖아. 그랬더니 얘가 웅얼거리면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빠처럼은 될 수 없을 거야. 근데 뭐. 그때는 그냥 아빠를 되게 존경하는 마음에 돌아가신 아빠를 그냥 그렇게 말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편견을 갖고 보게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의미가. 그렇죠. 뭐 미리 말하자면 뭐 그러니까 정상 범주의 가정을 나는 만들 수 없어. 그러니까 니들이 생각하는 정상 범주라는 거.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 이제 그걸 파악하고 벌써부터 그걸 고뇌하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었다. 그렇죠. 그렇지. 뭐 그게 이제 충동적으로 차에서 뛰어내리게 만들었다고 나중에 보면은 볼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이상한 장면이긴 하니까. 그래서 결국 사오리는 이제 학교에 항의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선생을 의심하는 거지, 호리 선생을. 왜냐하면 이 직전에 그 건물 화재 났을 때 막 일하면서 아, 그 선생이 걸스바 다닌다더라 한번 소문을 거기서 들어. 나왔다더라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치. 그것도 되게 와전된 거죠. 아니 근데 그걸 가지고 얘가 학대를 하는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과정이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뜬 소문인지 아닌지 그것도 결정적으로 얘기해주진 않더라고. 그렇지. 그 여자친구의 존재도 되게 애매한데 거기서 사귀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 그리고 근데 이런 건 뜬 소문이 맞겠죠. 네가 방화했다며. 그런 이런 것까지.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그런 건 좀 있었지. 왜냐면 끝까지 이제 건물 화재는 누가 했는지는 안 나오잖아요. 영화 속에서. 나오죠. 나중에 나오죠. 누구였어요? 실제로 얘기하잖아요. 그 애가 이제 나중에 요리가 한 거지. 아 요리가 했다고 나왔었어요? 아니, 자기가 얘기해요.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얘가 계속 라이터 그거 들고 가죠. 토치를 점화기. 들고 네. 다니잖아. 근데 나중에 그 아 그럴 수도 미나토에게 이걸 있다고? 건네받고 그리고 얘 그 교장 선생님이랑 그 화재 나기 전에 만나. 그치. 근데 얘가 이걸 들고 있었던 걸 봐. 그리고 막 불 지르는 게 몇 번씩 나오면은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 아, 자 어쨌든 그래서 돼지내를 뭐 얘기했던 것도 그 호리 선생이 얘기해줬다고 미나토 그때 둘러대면서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아 이 호리 선생이 문제구나 해서 가서 사과를 요구하는데 이때 이제 그 일본 특유의 그 형식적인 대사죄의 자리가 마련되죠. 오샤케 고자이마세. 아니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호리 선생 태도가 이제
사오리의 시선에서 봤을 땐 너무 성의 없어 불량하지. 보이는 거죠. 그냥 되게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딱 그 모양새. 맞아요. 약간 근데 얘는 나중에 가보면 알지만 내가 왜 사과를 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지. 근데 이게 깔끔하게 끝내는 방법이야라고 자꾸 강요를 하니까 일단 그 자리에 서긴 했지만 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고 그렇죠. 이 뭔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애써 넘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반항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치. 그때 이제 그 절정을 찍는 게 갑자기 사탕을 입에 하나 물어요. 그래도 이유가 있어서 나중에 보면은 뭐였죠? 그게 여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조언을 해요. 이제 네. 그 너무 힘들 때는 좀 편하게 마음가짐하고 사탕 하나 집어넣으면 그 위기를 오히려 더 잘 대응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도 또라이처럼 거기서 사탕을 입에 넣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사탕이 입에 들어가냐? 그게 나오죠. 안도 사쿠라 입장에서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예. 근데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제 결국 이상했었고 이때 학교 보고서 내용을 또 읊어줘요 교장이. 교사의 손과 미나토의 코가 접촉했다. 이 말이 좀 이상해. 이 엄마가 안도 사쿠라가 교장 코에다가 손을 딱 손을 대면서 대고 이게 접촉입니다. 새끼야. 어? 아무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물러난 것 같긴 해. 이제 그냥. 그리고 나중에 마트에서 교장을 슬쩍 보는데 교장이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 막 시끄럽게 막 뛰댕기는 어떤 여자애 있는데 다리를 슬쩍 걸어가 넘어뜨리잖아. 아씨. 저 교장도 그러니까 보통 내기는 아니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아니 뭔가 그 안에 있는 사악함 같은 게 엿보이잖아. 네. 그래서 결코 좋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아니 근데 그 마트에서 장면도 그 사오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다리를 거는 것처럼 보였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근데 보여주잖아. 저는 이게 라셜몽처럼 그 장면을 재구성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있는 그대로 보여준 거야 다. 애를 싫어하나? 아 그럴 수도 있고 뭔가 맺힌 게 있는 거고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해 볼 거는 되게 많아. 근데 분명히 정상의 그 행동은 아니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초등학교 어떤 교장님이 할 법한 행동은 아니지. 교장 선생님이 그런 짓을 왜 해? 그러니까 그런 데서 뭔가 그 숨겨진 악의 같은 게 엿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과가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너무나 형식적이어서 이제 그 악의를 계속 부풀리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 소문이 막 나잖아. 소문이 굉장히 중요해 이 작품은. 사실은 남편이 손녀딸을 차로 뭐 사고이긴 하지만 주차하다가 쳐서 죽었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한 건데 이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덮어 쓴 거래. 이런 소문이 돌고 있잖아요. 호리 선생이 나중에 그 얘기도 듣긴 하지. 다른 선생님한테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물론 그것도 이제 영화와 관계없지만 참 얘네들 소문 잘 믿네 그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소문이 너무 악의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부풀려지고 원래 또 보다 보면은 없는 것들이 덧붙잖아요. 이야기라는 게 뭔가 살이 더 붙으면 재밌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은 뭔가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없는 사실이 은연중에 더해지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뭐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이 가진 어딘가 좀 나사 빠진 정신 나간 듯한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저는 확정적으로 그런 사고의 어떤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런 상실감 같은 게 이 사람을 아직까지도 지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다. 상실감일 수도 있겠다. 네, 나중에 즐겁게 뛰노는 애들이 보기 싫은 거일 수도 있겠어. 그리고 나중에 그 남편 만나가지고 대화 나누는 거 보면은 뭐 죽기 전에 뭐 어떤 말을 손녀딸이 했고 그런 거 막 나누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 자 그리고 한편 만족을 못한 거지 사오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시 학교를 방문해. 그래가지고 호리 선생을 직접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야 이 새끼야 너 진실은 뭐냐 사과해.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호리 선생이 갑자기 막 반전 제보를 하죠. 사실은 미나토가 반 애를 괴롭히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오리가 조금 충격을 받고 그래서 그 요리라는 애를 직접 만나서 물어보니까 또 요리는 전혀 아니래. 나 괴롭힌 적 없다고. 요리네 집에 찾아간 거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없는데 그래서 막 사오리가 나 들어가도 되니? 막 이랬는데 나같이 이상한 아줌마가 들어가도 괜찮은 거니? 근데 이 신발은 뭐니? 맞아 거기에 신발 한 짝 있었지. 미나토가 한 짝밖에 없던 신발이 여기 있었어.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빌려줬대. 한 짝만? 근데 나중에 이것도 이제 진실이 있었던 거고. 진짜 거지. 빌려준 거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오리 같은 경우는 결국 결론은 호리 선생이다. 이 새끼 또 거짓말 치는구나. 그렇게 가는 거죠. 자꾸 이제 사악하게 모는 거지. 그래서 사오리 입장에서는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였고 이때는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내용 보면은 증명 보냈다고 내용 증명 하잖아요. 보냈다고 나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 측은 공개 사과 학부모를 다 모아놓고 사과하고 관련된 기사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호리 선생은 폭력 교사가 됐어. 정직도 당하고 이제 뭐 집에 막 기자도 찾아오고 그러죠. 나중에 보면. 기자가 찾아왔을 때 이제 여친이
자기 짐 싸서 이제 나가는 장면 그런 게 이제 초반에 나오는 것 중에 그런 대사를 둘이 나눠요. 굉장히 이제 알콩달콩하는 그런 데서 남자가 하는 괜찮다는 말과 여자가 다시 내가 연락할게 뭐 이런 말은 믿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면서 그래. 내가 연락할게. 그러고 가요. 그렇지. 그러면은 끝났다. 내 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인데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좀 재밌게 그치. 느껴지더라고. 보면은 중간중간 똑같은 대사가 다른 사람 입에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태풍이 접근을 해요. 큰 태풍이.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이제 준비를 하는데 미나토가 이날 밤에 그 새로 태어나면 자기는 뭐가 될까라는 말을 이제 엄마한테 남기고 증발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엄마 사오리는 걔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밖에 갑자기 미나토를 찾는 남자 목소리가 나면서 이제 다음 두 번째 파트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 다시 화제 시점이에요. 그 호리 선생 이제 여친이랑 지나가고 있는데 막 애들이 놀리면서 와 걸스바에서 나오나 보다 하면서 막 지나가고 막 그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그 릴스인가 그런 거 올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부풀어진 거죠. 부풀어진 그냥 거지.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걸스바 손님이랑 직원들은 저쪽에서 이제 대피하고 있는데 얘는 멀리서 육구에서 보고 있는데 그런 소문을 낸 거지. 그 여친은 뭐 거기랑 무관한 건가? 평범한 직원이에요. 보니까 사무직이더만. 근데 보니까 캬바쿠라 얘기도 나와가지고 그 걸스바를 캬바쿠라라고 누군가는 또 언급하기도 하고 동료 선생이 개무시하더라고 그래서. 그치 그 소문 때문에. 근데 얘도 어떻게 보면 억울한데 또 그런 거 신경 안 쓰나 봐. 약간 그런 성격으로 나오지. 그래서 뭐 여친이 뭐 금붕어가 꼬리 같다고 뭐 놀리니까 나는 안 불쌍해 하는데 이 대사가 앞에 미나토인가? 걔도 그런 비슷한 대사를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2대 거짓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자꾸 괜찮아서 자꾸 여친 옷을 벗기려고 그러는 장면. 그러니까 막 여친이 안 돼 다음에 해 뭐 다음에 만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빨리 나가서 콘돔 사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거 무슨 블루레이 같은 거에는 그 미공개된 뭐 편집본에 네. 진짜 그 콘돔 사러 나가가지고 결국- 사월이랑 만나는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진짜? 그래서 또 그런 이상하게 장면을 보였겠네. 장면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드러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좀 이상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대로 이제 미나토가 거의 난리치는 걸 얘가 목격을 해요. 그 전후 사정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네. 빨리 가가지고 말리다가 우연히 얘는 가만히 손이 있는데 미나토 코가 여기 와서 박아가지고 코피가 나는 뭐 그런 장면이 그게 나오죠. 뭐냐면은 애가 갑자기 뭐 신발 주머니 같은 걸 던지고 막 난리를 치고 있었잖아요. 아니 교실 뒤에 있는 그 기물들을 막 집어 던지고 막 와 소리 지르고 있는 그런 거였어. 난동을 피고 있는 거를 말리려다가 그렇지. 진짜 부딪힌 거였어. 사고가 난 건데. 근데 팔꿈치로 이제 코를 가격했으니까 좀 아프긴 했겠지. 근데 사실 가격도 아니냐 그냥 하다가 지 코에 부딪힌 거잖아. 그게 가격이야. 아니 근데 걔가 그냥 지가 으아 하다가 한 건데 그래 그 코로 가격했다고. 가격은 공격한 거 아닌가? 그래 코로 공격해서 코피가 났다고. 뭐라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호레 선생이 이제 그게 신경 쓰이는 거죠. 좀 자기가 의도치 않게 애가 다쳤으니까. 근데 이때 여친이 힘들수록 힘을 빼라고 이래 사탕이나 먹고 그럴 때는 뭐 이런 얘기를 조언을 하죠. 그래서 사오리가 이제 막 들이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호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대로 말하려고 막 하는데 학교 측에서 엄청 말리고 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래야지 쉽게 간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억지 사과하는 거죠. 교장이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호리 선생님이 이걸 다 책임져 주셔야 우리 학교가 살아남는다고 그런 얘기도 했죠. 그리고 교장이 이제 치밀하게 소품 준비하는 장면도 얘가 목격을 하고 어이없는 표정도 짓고. 자, 그래서 이제 호리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요리에 버려진 신발을 찾아주고 얘가 좀 학교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좀 가정 방문을 한 것 같아. 갔는데 되게 좀 아버지로서 자질이 부족해 보이는 그 편부가 와요. 막 술 마시면서 들어오잖아 여기서. 이분도 유명한 배우잖아요. 아 그런가? 네. 누군데요? 이름은 잘 모르겠고 다케우치 유코의 전 남편. 아 그래요? 네. 몰랐네 전혀. 그래서 여기서는 막 애가 막 괴물이다 문제하다 그리고 머릿속에 돼지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쓸데없는 얘기를 선생한테 하죠. 그래서 이때 호리 선생이 이 문장을 알게 된 거야. 머릿속에 돼지내가 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호리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미나토를 점점 의심하게 돼요. 뭐 화장실 칸에 요리가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미나토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뭐지? 쟨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고양이가 죽어 있는데 그걸 또 주변에 어떤 여자애가 또 제보를 해. 이거 미나토가 가지고 놀는 거 나 봤다. 가지고 놀았다가 아니라 그 죽은 고양이를 보고 있는 걸 봤어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가지고 놀았다 표현 아니었나? 아니었어요. 그냥 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뭐 여기서 죽은 고양이를 보고 있었어요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래가지고 호리 선생님이 그 여자애한테 다시 가가지고 네가 지난번에 그 봤다고 하지 않았냐 미나토가 고양이 죽이는 걸 그때 죽인다고 말한 적은 없으니까 그런 적 없어요라고 한 거지요 또. 그렇지 그냥 죽은 걸 봤다. 네. 죽은 걸 그냥 보고 있는 걸 봤다. 아니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저는 이 캐릭터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 이 여자애가 어떻게 보면은 뭐 각본가가 만든 캐릭터이긴 하지만 되게 신적 존재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약간 가지고 노는 듯한 느낌이 있어.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거기 고양이가 있고 얘가 이거 본다. 근데 나중에 이 호리 선생이 와서 얘한테 따지는 거야. 네가 말했잖아. 그 고양이 죽였다며. 아니다, 나 봤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둘이 그 맺어주는 인물도 이 여자애야. 탬버린 갖다 놓게 하는 것도. 아 얘도 거기 무슨 뭐 그게 리얼이라고 둘이 보내. 그리고 나중에 그 막 걸레 가지고 막 이렇게 애들이 던지고 하는데 그 걸레를 딱 받아서 미나토한테 건네주는 것도 이 여자야. 근데 걔가 왜 그런지 알아요? 똑같은 애구나. 만화책을 보고 있는데 비애를 보고 있는 거였대요. 뭐지? 얘가. 만화책 보는 장면이 있었어요. 예, 이게 뭔가 보고 있는데 그게 비애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얘는 계속 관찰을 하고 있었던 것 얘는 같아. 알고 있는 거지. 느낌으로 아마 낌새를 채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전혀 몰랐네. 그래서 어떤 그 관찰자 시점을 넘어서 약간 전지적 시점에 뭔가 캐릭터로 이제 이 인간 사이에 약간 관여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했거든. 네. 이게 각본에 좀 재미있는 점이긴 한데 그런 캐릭터가 하나 끼어 있고 또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애들이 그 릴스 하면서 릴스가 아니라 뭐 생중계에 막 화제 나는 거 찍고 막 선생님이 걸스바 다닌다고 하는 애랑 그 요리를 괴롭히는 애들이랑 동일한 애들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맞아요. 최고의 악당이 얘네들인 것 같은데 네. 그런 점 곳곳에 배치를 했어. 근데 잘 눈에 안 띄잖아. 눈에 그래서 안 띄게 만든 그런 부분이야. 이 여자애도 마찬가지고 네. 그 3인방 남자애들도 좀 그렇게 보이지. 야 오히려 아주 악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뭔가 그냥 되게 장난스러운 애들처럼 이렇게 그 포장을 그려지죠. 하기도 했고 네. 그런 점들이 이 작품의 어떤 그 악이라는 게 어떤 질감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를 굉장히 좀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으로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것도 있고. 이 영화는 한 번 보지 않고 두 번 보면은 아 앞에 이런 게 숨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한 번 봤으니까 그 부분은 좀 못 봤겠지만. 그것도 있고 뭐 이게 어른의 시선으로 애들의 이런 세밀한 세계까지는 잘 못 보니까 실제로 1파트가 2파트에서는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 하잖아, 어른들이.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네. 그래서 어쨌든 호리 선생은 이제 나가리가 됐었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야, 호리 선생은. 아, 이거 미나토 얘는 왜 그랬을까 해서 학교를 찾아가. 얘 정직당했는데. 그래서 선생님 막 미나토한테 따져가지고 선생님은 아무 짓도 안 했다라는 얘기를 결국 듣긴 해. 제 거짓말 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미나토가 약간 선생님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자기가 그런 말을 그냥 지어낸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듣긴 해. 근데 미나토가 내려가다 또 굴러 떨어져. 그때 애들이 또 이래. 거기에서 아 호린 선생님이 밀었다. 그 같은 애들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냥 그런 애들이야.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악의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게 더 무서워, 제일 사실. 나쁜 놈들인데. 근데 이 영화가 그렇게 포장을 했기 때문에 참 그게 복합적으로 보인다는 거지. 그렇죠. 그랬더니 호리 선생님 얼굴이 진짜 아 씨발 이 느낌이었어. 갑자기 창문을 막 잡고 올라가더니 옥상으로 가잖아요. 표정이 완전히 그냥 죽상이 되더니 올라가는 거야. 거기서 이제 뛰어내릴 것처럼 하고 막 신발도 벗었잖아. 근데 그때 이상한 그 앞에 4월이 왔을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음악실에선가 뭔가 연습을 하는지 계속 뿍뿍 아, 이게 그때였구나, 딱. 소리가 나는데 이 호리 선생이 또 옥상에 갔을 때도 그 동일한 소리가 나요. 막 뿍뿍 근데 도대체 저 소리가 뭘까가 이제 나중에 3부에 나오는 갔을 때 드러나게 되는 덕분에 거죠. 그거는 되게 신경 쓰이긴 했는데 BGM이라고 당연히 이제 생각을 했고 BGM으로 당연히 넣었다고 난 그렇게 아, 그래요? 봐도 될 것 같아. 저는 그냥 음악실에서 애들이 뭔가 연습하는 근데 이제 이쪽도 뭔가 괜찮은 설득력이 있네. 네. 아니 왜냐면 되게 불쾌한 느낌으로 일부러 만들었거든.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소리가 관여나 이상하죠. 뭐 이런 걸로 뭔가 조율하고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약간 공포 영화 질감으로 그 소리가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때 들었을 때는 불쾌하죠, 그냥. 기분이 안 좋아. 뭔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도사리고 있다 날 덮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BGM이었다가 나중에 그 정체라는 게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 오히려 약간 희망적인 느낌을 주기 위한 뭐 비슷한 악기에서 나온 아무렇게나 그냥 내지르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메시지랑 똑같이 상통을 하는 거죠. 그쵸. 어떻게 들리느냐 어떻게 내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소리인데도 이 소리에 악의가 있는 것 같고 없다라고 느끼는 것도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희망을 줬네. 호리 선생한테도 뭔가 하려고 하는 걸 멈추게 해줬으니까.
하니까. 그쵸.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여기서는 저는 그 공포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BGM을 굉장히 독특하게 사용했다는 느낌이긴 했거든요. 그랬었어요. 저는 그냥 얘들이 그냥 연습한 소리인가 본데 왜 그냥 시점을 알려주려고 저런 소리를 넣었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뭐 어쨌든 안 했다. 그래서 정직 당하고 이제 자포자기 모드로 집에서 이제 짐이나 정리하다가 품종 개량이라는 그 유리의 글을 우연히 발견을 해요. 그리고 막 읽어. 그러더니 뭔가를 깨닫고 미나토 집으로 막 가죠. 이때가 폭풍이 막 올 때였어요. 태풍이. 그게 깨닫는 게 뭐였냐면은 이게 그거였잖아요. 장래 희망에 대해서 써보라. 그렇지. 라는 거였는데 여기에다가 요리가 이렇게 숨겨놓은 거죠. 자기 메시지를 이름하고 숨겨놨지. 그리고 미나토의 이름을 적어놓은 거였잖아요. 위로 쓴 다음에 이제 세로 그렇지, 쓰기면은 우리는 이제 가로 쓰기니까 세로로 이제 쭉 하면 메시지 나오는 그런 형태인 거죠. 앞자만 그러니까 따면. 쉽게 얘기하면 가로 드립을 친 거야.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밝혀지는 거지. 네. 그래서 그때 눈치를 깐다. 굉장히 늦게 깐 거지. 그러면서도 사실은 몰라줬으면 좋겠다. 내지는 그래도 언젠가 알아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걸 감춰놨다는 게 나중에 나오지. 그렇지. 근데 정말 알아채긴 했지만 시점이 굉장히 늦었다. 네. 그나마 얘가 그 취미가 이상해서 알아챈 거 아닐까. 그렇죠. 그 설정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막 글자 잘 거꾸로 읽고 쓴 거를 고르면서 체크하다 보니 이상해서 보니까 맞아. 빨간 펜 들고 이름이었다. 했지. 맨 윗줄만 다 있으니까 네. 이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막 비가 오는데 미나토 집에 가서 미나토를 막 찾죠. 이게 이제 처음에 그 마지막 부분의 그 장면인 파트 거죠. 1의 네. 마지막 거기랑 이제 또 일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랑 같이 미나토를 찾아가지고 산으로 가죠. 뭐 아지트가 있는 걸 알고 있었나 봐. 그래서 아니죠. 그때 거기서 애를 발견했으니까 우선 거기를 가본 그럼 거죠. 그렇지. 그래서 쭉쭉 들어가 보니까 어떤 폐기차가 보이고 그래서 야 여기서 애들이 놀고 있었나 하고 막 뒤져 보는데 일단 애들은 안 보인다. 그러면서 다시 세 번째 파트로 근데 가죠. 그 폐기차 안에 애들 그 뭐 미나토가 입었던 우비는 놓여 있었어요. 아 그랬나? 네, 그게 초반에 이제 신발장이 걸려 있는 장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걱정을 하게 만드는 거죠 관객들에게. 그러네. 자, 세 번째 파트도 또 건물 화재 직전이야, 이때는. 시점이 약간 앞이에요. 이제 그 교장이 남편 면회한 장면 나오고, 뭐, 소녀딸 장례식은 자식이 뭐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 전해주고, 이제 나오죠. 그리고 가고 있는데 점화기를 들고 신나게 뛰어가는 이제 요리를 목격을 해요. 이제 그 아마 불을 지른 도구인 것 같은.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고백하기도 했던 것 같아. 나중에 걸스바에 그 건물에 지른 게 아버지가 거기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얘가 이제 그런 반항적인 행동을 분명히 저질렀다. 뒤에 보면 아마 실제로 그런 대사를 한 것 같기도 해. 음. 자, 그래서 애들의 이제 시점 이야기 시작이 되는데 이제 막 요리는 괴롭힘 당하는 거죠. 여성스럽고 반항도 안 하는 요리는 이제 남자들의 먹잇감처럼 막 이 집에 당하는 거지. 아주 기분 나쁘게 좀 지능적으로 하더라고. 무슨 몰카 뭐 해가지고 놀리는 것처럼. 그런 것도 그럼 있고. 리액션을 제대로 해야지 말하면서. 마치 장난인 것처럼. 이때 이제 미나토도 막 거들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만드는데 이때 이제 불쾌감을 느끼고 난동을 부렸던 거야. 그렇지. 그렇죠. 빨놈들 때릴 수는 없고 내가 미친놈인 걸 보여주겠다 뭐 이런 느낌이었지. 그렇지. 근데 이거를 그 호리 선생이 보고 말리려다가 그때 이제 코피가 났던 거였다. 네. 그래서 상황을 굉장히 그 중복해서는 안 보여주면서 그건 생략을 했잖아. 코피 흘리고 이런 거는. 그렇죠. 근데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정당해 보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게 보이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 장면으로 변모를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음악실도 같이 가게 된 게 그 여자애가 자기 빠지고 얘네 둘이 갈 수 있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둘이 갔는데 그 미나토의 머리를 막 요리가 쓰다듬잖아요. 손길이 약간 여자 손길 같은 느낌이었어. 부드럽게. 거부하지 않아.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자기가 느낀 것 같아요. 미나토가 그러니까 자기의 그때 정체성. 아마 기분은 좋은데 난 이러면 정상이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머리를 그냥 잘라낸 것 같아.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머리 커트의 진상이다 이게. 그리고 미나토는 나중에 그 이렇게 발광을 했지만 사실 막아준 건 아니잖아 이게 그 네. 요리를 괴롭히는 거를. 그래서 왜냐면 직접적으로 음악실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아는 척하지 말자, 그렇지. 알아줘,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면서 자기 신발 한 짝을 주죠. 신발이 없어져가지고 맨발로 가고 있으니까 집에. 그래서 그러니까. 둘이 깽깽이로 뛰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가죠. 카이부츠오 딸에 뭐 이런 거. 밖에서는 사이가 이렇게 좋은데 학교에서는 자꾸 외면하고 이지메 현자마자 미나토가 있으니까 결국 호리 선생이 자연스럽게 의심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둘은 이제 막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데 이게 보면은 앞에 나왔던 그런 장면들 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그 아지트로 얘를 데려간 거야. 나 아는 데 있어.
비밀 기지야. 근데 기차에서 오래 생활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오래 놀았어. 생활을 하니까 좀 거기서 먹고 자고 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그냥 뭐 몇 개 갖다 놓고 했는데 이제 둘의 아지트가 되면서 엄청 화려해졌죠. 막 직접 꾸미고 막 뭐도 갖다 놓고 뭐 이제 그런 그치. 거죠. 그래서 둘이 음. 쉽게 말해서 데이트를 오래 한 거야. 그게 뭘 보이죠. 이때는 감정이 모호했지. 자기가 이게 맞는 건가? 이게 그래서 무슨 감정이 잘 모르고 한 거지. 요리가 한번 이렇게 끼어드니까 막 거부하고 이제 또 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미치지. 하고서. 미치고 그냥 자전거 타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막 그 하는 게임이 이제 그 우리 그 자주 하는 게임 이마에다가 붙여놓고 맞추는 거 네, 네. 우리 자주 하잖아. 자주 했나 기억이 안 나서. 술집에서도 했었어. 포스트잇에다 쪽팔리게. 맞아. 이게 거기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에 나와가지고 내가 언젠가 한번 제안을 해서 우리끼리 많이 했잖아요. 씨, 나한테 맨날 이카리 신지 써가지고 도대체 이 새끼는 뭐 하는 새끼인가? 알 수가 없는 거야. 뭐? 아빠한테 뭐? 막 이러면서. 걔 이상한 애 있잖아. 아무튼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게 상식적인 답을 이끌어내게 만드는 거야. 그렇죠. 아무리 감추고 있어도 상식적인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못한다고 어른들은. 얘네들이 그래서 괴물은 누구인가라는 이런 게임을 하면서 계속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보이고 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아버지가 결국은 나를 버리기로 했다. 할머니 집에 맡기기로 했대나? 그럼 전학을 가야 되잖아. 그렇지. 그랬더니 이제 미나토가 너무 당황해서 너무 슬퍼하죠. 얼굴을 들이밀면서 안 갔으면 좋겠다 하고 하다가 이제 얘가 안아주니까 그때부터 얘가 당황을 하는 거잖아. 네. 이때 대사가 또 재밌습니다. 그때 요리가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나도 그런 적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요리는 얘가- 이미 거친 거죠. 그 과정을. 아니 얘가 미나토가 발기를 한 거야. 아 그래? 어. 그런 것까지는 생각 그러니까 못했는데. 몸이 어떤 신체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대사를 치는 거야. 아, 그랬어? 전혀 몰랐네. 그러니까 나도 그럴 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아, 얘가 그래요? 너무 그 자기 몸의 변화와 그 어떤 감정의 동요 같은 게 느껴졌던 거지. 물론 영화에서 뭐 보여주진 않지. 안 보여주지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시티헌터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 설명도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때부터 혼자서 고민을 계속 하는 게 이게 밖에서 이제 이상 행동으로 돌출이 되는 거지.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그 전에 수통에 막 흙 들어있던 것도 죽은 고양이 화장해 주려고 불을 붙였는데 이러다가 산불 나는 거 아니야?라고 해가지고 미나토가 물통에다가 막 물 가져와가지고 부은 거였잖아요. 그 하수구에 물을 담으니까 이제 흙이 네, 들어간 거죠. 그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뭐 요리가 살짝 고백도 하고 걸스바의 아빠에서 나 불질렀음 뭐 이런 것도. 아니 그래서 미나토가 요리네 집을 또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리가 나와가지고 나 이제 병 다 나았대. 이제 괜찮아. 나 거기 누구 여자 좋아해? 갑자기 되게 뜬금없이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 네. 그러고 이제 딱 들어가는데 한 1초 있다가 나와서 다 웃어다 했더니 아빠가 딱 들고 들어가고 나중에 그 집에 찾아가 보니까 얘가 욕조에 멍이 든 채로 담겨 있잖아. 네, 그걸 끄집어내죠. 이제 미나토가.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게 오해할 만했던 게 애들이 미술 시간에 막 또 물감 뿌려놓고 막 걸레로 닦으려고 하니까 걸레를 막 지네끼리 주고받고 하다가 아까 말했던 그 이상한 뭔가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전지적 그 여자애한테 걸레를 주니까 얘가 미나토한테 미나토한테 건네죠. 건네주는데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고년 참. 진짜야 그런 느낌으로 봤어. 암컷년. 난 알고 암컷이 있다. 같은 거. 근데 어쨌든 그거를 얘가 미나토가 다시 갖다 주고 하니까 그 남자애들이 막 하고 하니까 러브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얘네 입장에서 진짜 맞으니까 더. 그렇지. 걔네는 그냥 장난이고 얘네들은 진짜 실상인 거니까. 그래서 몸싸움을 이렇게 하는 게 나와 둘이서 요리와 그래서 그때 몰토가. 귀도 약간 다치고 온 몸이 약간 물감 투성이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때 아주 믿고 막 이래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증오하는 감정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둘이 음. 이게 그 사랑의 장난을 치는 듯한 사랑 싸움이지. 약간 그런 가벼운 그런 터치로 보였다는 거지. 저는 약간 웃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선생님은 둘이 화해. 맨날 그런다. 남자답게 화해하라고. 남자답게. 남자답게 화해하는 건 뭐예요? 남자답게 어떻게 하는 거야? 서로 귀싸대기 때리면서 하는 건가 보지 뭐. 그러니까 맨날 그냥 관용구지. 이 앞에도 무슨 뭐 체육회 준비를 하는데 일본에서 금지된 걸로 아는데 여기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피라미드 쌓는 거 있잖아. 이게 맨날 사고가 많이 나서 이제 언젠가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금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걸 연습하고 있는데 이때는 요리 캐릭터가 잘 안 나오다가 얘부터 무너져 내리니까 뭐 남자답게 어쩌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어떤 성격이 얼마나 얘는 그냥 관용구잖아. 상투구로 그냥 썼는데 이게 계속 알게 모르게 기스를 낸 거야. 아니,
근데 그렇겠지. 그때 그 장면에서도 보면 2단째에 미나토가 있었고 그 위에 요리가 탔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거기에 시선이 안 갔으니까 잘 몰랐던 건데 그런 것까지 다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네. 자, 그래서 뭐 호리소는 자살 소동 직후에 이제 미나토는 교장한테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실토를 해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막 교장이면 자기가 원래는 브라스 밴드 했었다. 뭐 트럼펫 한번 불어봐라. 뭐 속이 시원해진다. 하고 부는 거다. 잘 불더라고. 재능이 있어. 어쨌든 그래서 그때 뿌뿌 부는 소리를 아마 그때 호리 선생이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미나토가 이제 자기 고민을 좀 얘기하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일이라면 후 불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걸 행복이라 부르는 거라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거는 행복이 아니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 앞에 대사가 있었어요. 그래 근데 그거야. 앞에 나는 대사- 기억해. 응. 몇몇만 가질 수 있는 건 행복이 아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어야 행복이다. 이게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고 네,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대사였는데 맞아요. 근데 그 대사를 왜 교장이 해? 교장이 해야 돼. 왜냐면 교장도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숨겨줬다. 네, 그때 이래가지고 후 부는 그 소리가 이제 그 앞에 들렸던 그 소리였던 왜냐면 거죠. 얘가 양호실에 있을 때 뭐 거짓말이었어 뭐 어쩌고 이렇게 혼잣말 하는 걸 듣는 사람도 교장이었어. 그러니까 얘는 마치 이제 감춰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밀을 계속 숨기는 사람이에요. 이 교장 선생님은 자기 비밀도 있지만 남의 비밀도 있고 비밀을 만들어내기도 해. 그래서 누구나 가질 수 있어야 행복인데 몇몇만 가지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굉장히 은연중에 그 메시지를 거기다 넣은 거지. 자, 그래서 진짜 태풍이 불던 그 당일에 미나토는 이제 빅크런치가 오고 있어 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욕조에 잠겨있던 요리를 데리고 가죠. 얘네들이 많이 나눴던 대화인데 뭐 우주가 부딪히고 빅뱅의 반대가 이제 빅크런치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어. 시간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렇지. 뭐 똥이 다시 뭐 항문으로 들어가고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런 거지. 새로운 존재가 되는 뭐 그런 걸 암시하는 거지. 네. 되게 대초등생 같아서 그리고 이제 그 아지트로 갔는데 얘네들이 막 즐겁게 노는데 점점 산사태 소리가 나고 앰뷸런스 소리가 나면서 아 뭔가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태풍이 지나가고 둘은 무사히 기차에서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 화면이 갑자기 굉장히 눈부신 화면이 한번 나오면서 얘네들이 빠져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너무 아름답게 그렸죠. 사카모토 류이치의 또 곡이 나오기도 하고 이게 마지막 유작이 됐지. 그렇죠. 그렇네요. 그래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 장면이 펼쳐져요. 얘네들이 막 한박 웃음을 짓고 그리고 심지어 그 기차 옆길도 반대편으로 이제 막 뛰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자기들만의 뭔가 정체성을 찾고 행복해졌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 예쁘게 뛰어가죠. 그렇지.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 대사도 나누잖아요. 우린 새로 태어난 걸까 물어보니까 아니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 그대로야 하니까 아 다행이네 하면서. 그래서 저는 확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둘이 죽었구나. 죽었다. 그래서 이거 되게 그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해석하기 나름인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저는 네. 왜 죽었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이렇게까지 찬란하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마치 이승과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그 현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질감으로 표현을 한 거야. 네. 마치 이 세상이 아닌 것처럼 만들었어. 저도 이걸로 생각했던 게 원래 거기 얘네들이 막 가다 보면 중간에 문으로 갇혀져 있어가지고 갈 수 없는 기찻길이었거든요. 근데 가게 되죠. 근데 여기가 문이 없어졌어. 그리고 거기를 막 달려가. 그래서 아, 이 장면은 그걸 좀 의도했구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봐도 판타지적으로 보이잖아. 네. 그 장면은. 그리고 얘네들이 나누는 대화도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건 애초에 불가능했다. 그냥 이대로도 괜찮아. 근데 이 현실이 얘네들을 이대로 놔둘까?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웅변을 해왔던 거잖아. 이 작품 내내. 네. 결국 저는 아 이게 결국 죽음이다. 앞에 정황상도 그래. 그 산사태 엄마랑 한다고 선생이 그랬어요. 찾으러 가서 아무리 그 이미 기차가 뒤집어져 있었어. 쓰러져 있었어. 그리고 우비만 남아 있고 막 그런. 그리고 안에 상황인데. 들여다보고 문을 여는 순간에 끝났단 말이야. 그런데 애들이 혼자서 빠져나오고 밖에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는 사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해 달라는 느낌으로 저는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더 이게 너무나 아름다우면서도 쓸쓸한 장면이 된 거야. 맞아요. 굉장히 찬란하면서 오히려 그 슬픔이 더 짙게 남긴다는 거지. 뭐 그래서- 그런 어떤 모순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폭발력 같은 게 그 딱 담겨 있는 굉장히 훌륭한 장면. 아직까지도 기억에 가장 크게 남는 장면으로 이 결말이 마무리된 것 같아요. 감독이 이 아이들한테 주문을 할 때 그래서 죽음 이런 얘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니네가 할 수 있는 가장 밝고 재미있는 모습을 표현해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잘 반영됐던 것 같고 아무튼 그 뭐 해석하기 뭐
보는 사람 입장마다 다르겠지만 안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 장면을 보고 눈물이 나는 건 다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했다는 그런 거야. 거지. 이게 너무 아름다워서 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그 아름다움 뒤에 서려 있는 슬픔 같은 게 있잖아. 그렇죠. 시선을 달리두면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이 시선을 제대로 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도대체 괴물은 누굴까 그러면. 계속 질문을 얘네들이 하지. 얘네들밖에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다들 진실은 따로 있었고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행동했고 선생은 선생 나름대로 행동을 했는데 그게 틀린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불행이 마지막에 이렇게 판타지적으로 이제 무마를 했다. 무마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느낌으로 이제 포괄할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장면으로 좀 구체화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네, 너무나 그 햇빛이랑 그 녹음이랑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반짝반짝하고 네. 예쁘게 그려져서 애들도 굉장히 예쁘게 또 막 뛰어가고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감정을 어디서 밀려 들어올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훨씬 더 그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감독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 뭐 그거에 대해서 확증해서 얘기할 필요 는 전혀 없을 테니까 일부러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안 했겠지. 얘기하면 뭐해. 근데 그 감독판 또 블루레이 보면은 욕조에서 끄집어내고 이럴 때 이제 미나토가 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걸 이제 또 드러낸 게 있는데 같이 가자. 우리끼리 이제 같이 가자라는 그런 대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만 같이 그냥 우리 같이 떠나자. 뭐 이런 대사를 또 했다고 해서 그거는 있었으면은 또 의미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서 그것도 너무 확정적으로 가는 걸 네, 싫어서 뺐을 수도 그래서 있죠. 뺀 느낌이긴 한데 이렇게 많은 여지를 남겨둬야지 좋은 텍스트라고 할 수 있고. 왜냐면은 이게 살아있다고 해석도 분명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할 아니 수도 뭐 있는 살아있어 거죠. 보이니까. 일단 왜냐면은 보는 걸로는. 이게 태풍이 불고 뭐 비크런치라 부르는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이 미나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었잖아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상태. 그런데 이게 지나가고서 완전 빛이 나면서 깔끔하게 모든 걸 정리해서 나는 얘를 좋아해. 뭐 이렇게 돼서 뭐 같이 뭐 즐겁게 뛰노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어른들은 다 어디 갔냐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 와중에 그 난리가 온 와중에. 포기하고 간 거지 이제. 아 여기 없네. 딴 데 찾아봐야겠다. 근데 하고. 얘네들 스스로 나왔다? 그렇지. 밑에 나가는 과정이 나오긴 하잖아요. 보면 영화 중간에. 만약에 얘네들은 알고 있었네. 빠져나가는 길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어쨌든 재밌게 잘 봤어요.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고. 저는 정말 이런 이야기를 흐를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모르고 못해서 봤으면 더 재밌게 봤을 텐데 그게 네, 좀 그래서 아쉬웠어요. 끝까지 누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지? 그런 것만 집중해서 보다가 되게 충격을 받기도 했어요. 자, 한 줄 평 할까요? 저 이건 좀 생각을 해봐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괴물을 찾다 보니 정체성을 찾았다. AI. AI 한 줄 평. 저는 작은 균열 속 행복을 미스터리로 훔쳐보다. 어렵네. 자, 어른의 편협한 시선과 아이의 잔혹한 세계로 빚어낸 괴물. 사실 아이가 걔네가 맞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잘 기억이 안 나잖아. 안경 쓴 애 하나 있고 그런 애 보면은 사실 뭐 이렇게 막 덩치가 크고 막 괴롭히는 그 전형적인 그런 외모가 아니잖아. 맞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막 태풍 불 때 뭐 이 요리의 아버지는 괜히 맥주 사러 갔다가 막 넘어져 있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막 세탁소에서 어떤 애가 뭐 아빠 도와주고 있는 애 중에 한 명이 걔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해자들도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그냥 일반인들이구나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아니 하더라고요. 괴롭힌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뭐 어머니 일 도우면서 그냥 사는 그냥 평범한 아이? 그러니까 늘 장난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잡아들여서 넘어뜨려 놓고 뭐 그냥 뭐 몰래 카메라야.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하고 있는데 그 요리 같은 애는 또 반응도 안 보이잖아. 네. 야 넘어졌어요. 그러고 이제 그 호리 선생이 신발 신겨주고. 네. 뭐 그냥 그런 장면이 이제 나중에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보여주면서 뭔가 부풀려 가는데 그런 어떤 계속해서 편협하게 이제 편린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이 퍼즐이 합치되었을 때 그 그림. 그 그림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거지. 완성된 그림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한 부분들을 합치면은 이미 완성된 그림 외곽선으로 많이 삐져나가 있다. 그런 면에서 훨씬 더 걸작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네. 제가 고레다 히로카즈에 대해서 맨날 얘기를 할 때 이렇게까지 가족에 천착하는 감독이 있나. 그래서 언제까지 이 얘기를 할 건가라고 했는데 벗어났죠 이번에는 확실히. 그러게요. 물론 그 냄새는 담겨 있는데 이렇게 벗어나고 굉장히 좋은 각본가를 만나니까
골짜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 됐는데 굉장히 타이밍이 좋게 뭐 노력의 결과겠고 아주 좋은 작품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566화는 어제 먹었어. 66번째 편이네요. 네. 66이 왜 이렇게 많아? 566에 66이야? 오멘 해야 되는 거야. 오멘을 해야 돼. 자, 맞춰볼까요?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A 플랜.